설날 새벽 차가운 바람이 궁궐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한양거리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떡국을 끓이고 세배를 올리며 복을 빌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술잔을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온 나라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담장 안은 달랐습니다. 궁궐에도 설날은 왔지만 그 의미는 바깥과 같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의식이 있었고 정해진 절차가 있었습니다. 웃어야 할 때가 있었고 슬퍼도 참아야 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붉은 치마 자락이 바쁘게 바람을 스쳐 지나갔고 북소리가 새벽 공기를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기쁨을 감추어야 했고 누군가는 외로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 궁궐 설날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궁궐의 여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설날을 보냈는지 지금 궁궐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어린 궁녀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궁녀 순이는 설날 새벽 일찍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참아야 했고 졸음이 왔지만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오늘은 설날이었지만 순이에게는 평소보다 더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었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된 하루였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여미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는 나인들로 가득했고 어두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궁궐 곳곳에서는 촛불이 켜져 있었으며 급히 걷는 발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다른 어린 나인들과 함께 상궁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줄지어 서서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순이야, 너는 대전 쪽으로 가서 그릇을 나르거라. 상궁의 지시에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답했습니다. 예, 상궁마마. 순이는 9살에 궁에 들어왔고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입궁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여전히 궁궐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았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낯선 천장을 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잠시 혼란스러워하곤 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끝없는 일, 선배 나인들의 질책과 고된 노동에 어린 몸과 마음은 지쳐갔지만 그래도 순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 주어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순이는 무거운 그릇을 들고 대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릇은 순이의 작은 손에 버거울 만큼 무거웠고 복도를 지나는 동안 팔이 저려왔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으며 혹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꽉 붙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복도를 지나갔고 순이의 작은 몸은 추위에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전에 도착하여 그릇을 내려놓은 뒤 순이는 다시 다른 물건을 나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설날 정조 의례 준비로 궁궐 전체가 분주했고 어린 나인들은 쉴 틈 없이 이곳저곳을 오가며 물건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순이의 발은 이미 아팠고 허리는 뻐근했지만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고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정조 의례가 시작되었을 때 순이는 대전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종묘와 사직에 절을 올리는 동안 순이를 비롯한 어린 나인들은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했고 작은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배가 고팠지만 순이는 꼼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며 혹시 불려갈까 긴장하며 상궁의 손짓을 기다렸습니다. 의례가 끝난 뒤에도 순이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용한 그릇을 거두고 다시 나르는 일, 복도를 청소하고
각 처소에 물을 채우는 일, 상궁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져다 주는 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나인들과 함께 움직이며 순이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지만 마음속으로는 고향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순이는 다른 어린 나인들과 함께 작은 방으로 돌아와 벽에 기대어 앉았고 비로소 긴장했던 어깨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인들은 지친 얼굴로 말없이 앉아 있었고 어떤 나이는 벌써 눈을 감고 졸고 있었으며 어떤 나이는 발을 주무르며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순이도 아픈 발을 주무르며 잠시 눈을 감았지만 쉬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다시 나가야 한다. 선배 나인의 목소리에 순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순이는 다시 복도로 나가 주어진 일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내내 순이는 각 처소를 돌며 심부름을 했고 상궁들의 지시에 따라 이곳저곳을 오갔으며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순이는 비로소 자신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인들이 모이는 좁은 방에 들어가자 작은 상 위에 떡국 한 그릇과 전 몇 조각, 나물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이라고는 했지만 궁녀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소박했고 왕실 가족들이 드시는 화려한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라도 감사했고 순이는 작은 상 앞에 앉아 떡국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떡국이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떡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고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떡국 맛이 고향에서 먹던 떡국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순이는 아직 고향에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설날을 맞이했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떡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진하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떡국을 드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어머니는 순이와 동생들의 그릇에 떡을 더 넣어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말씀하셨으며 동생들은 떡국을 후루룩 소리내며 먹다가 어머니께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봄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고 집안 형편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집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둘 팔아야 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품삯을 벌어야 했으며 그래도 부족한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순이는 그때 9살이었고 동생들은 더 어렸으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궁궐에서 나인을 뽑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린 소녀를 궁에 들여보내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집안에도 약간의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고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자 결국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순이야.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순이를 불러 무릎에 앉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못난 엄마라서. 어머니는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순이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궁궐로 가게 되었습니다. 입궁하던 날 아침 어머니는 순이에게 작은 천 조각을 쥐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입으시던 치마 자락을 뜯어낸 것이었고 어머니의 향기가 배어있는 천이었습니다. 순아, 이걸 가지고 있거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끝까지 말을 마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와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고 동생들은 언니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순이는 그렇게 집을 떠났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으며 점점 작아지는 집과 가족들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궁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순이는 그 크고 높은 담장과 웅장한 건물들에 압도당했습니다. 순이가 살던 작은 초가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넓은 곳이었지만 그 화려함이 순이에게는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다른 어린 나인들과 함께 줄지어 서서 상궁들의 말씀을 들을 때 순이는 무서워서 몸을 떨었고 옆에 선 나인이 손을 꼭 잡아주었을 때 비로소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순이는 다른 나인들과 함께 좁은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자는 것이 어색했고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나인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저 멀리서도 누군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모두 참아야 했습니다. 순이는 품속에서 어머니가 주신 천조각을 꺼내 꼭 쥐었고 어머니의 향기를 맡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순이는 궁궐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상궁들의 엄격한 지시를 따르는 것도 이제는 몸에 배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것이 편해진다는 뜻은 아니었고 여전히 매일이 힘들었으며 특히 명절 같은 날에는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순이는 떡국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국물은 따뜻했지만 순이의 마음을 채우기에는 부족했고 떡은 부드러웠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떡의 맛과는 달랐으며 아무리 먹어도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고향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설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나아지셨을까? 어머니는 건강하실까? 동생들은 잘 크고 있을까? 순이는 그런 생각을 하며 떡국을 먹었고 눈물이 그릇에 떨어질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야, 너도 집 생각나니? 옆에 앉은 나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이와 비슷한 나이의 나인이었고 역시 고향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소녀였습니다. 응. 순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에 나인도 더 묻지 않았고 둘은 말없이 떡국을 먹었습니다. 방 안의 다른 나인들도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누구도 웃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설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순이는 그릇을 치우고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 의뢰가 아직 남아 있었고 각 처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야 했으며 밤이 깊어질 때까지 순이의 일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복도로 나갔고 상궁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든 일이 끝난 뒤 순이는 비로소 자신의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인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으며 작은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지만 순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순이는 품속에서 어머니가 주신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밤 만지고 또 만졌던 천이라 이제는 색이 바래고 해졌지만 여전히 순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순이는 천을 꼭 쥐고 눈을 감았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순이 잘 있어요. 순이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도 딸을 그리워하며 잠들고 계실 것이었고 아버지도 순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었으며 동생들은 언니가 언제 돌아오는지 묻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설날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순이는 그렇게 작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궁에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순이도 알고 있었고 부모님을 다시 만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고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순이는 그 슬픔을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은 고향에도 떠 있을 것이고 어머니도 같은 달을 보고 계실 것이며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순이는 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우는 것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고 소리만 내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순이의 눈물은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지나가도 순이의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같은 일과가 반복될 것이었으며 순이는 여전히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순이는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야 했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했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순이는 천 조각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으며 동생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작은 초가집의 온돌방이 그리웠고 마당에서 놀던 시간들이 그리웠으며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뛰놀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궁궐의 나인이었고 이곳에서 살아가야 했으며 가족과의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순이의 운명이었고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었으며 아무리 슬퍼도 바꿀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이는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떡국을 먹고 있었으며 가족들이 모두 웃으며 설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일 뿐이었고 아침이 되면 순이는 다시 궁궐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었습니다. 설날 밤 10살 궁녀 순이의 긴 하루가 그렇게 끝나갔습니다. 다음은 제조상궁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섣달 금음날 밤 제조상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촛불 아래 명단을 펼쳐들고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내일 정조 의례에 필요한 물품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제기의 종류와 수량, 제수 음식의 준비 상태를 살피며 각 처소에 배치할 라인들의 이름도 점검했습니다. 제조상궁은 긴장된 손으로 목록을 읽으며 빠뜨린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30년 전 제조상궁도 10살 소녀였는데 궁에 들어온 첫날을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무섭고 낯설었던 그때는 지금의 순이와 다를 바 없었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궁중 살림을 총괄하고 수많은 나인들을 관리하며 큰 행사를 준비하는 제조상궁이 되어 그 자리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고 저 멀리 궁궐 밖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설날을 준비하겠지요. 아이들은 설빔을 기대하며 잠들었을 것이고 어른들은 떡국을 준비하며 덕담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긴장만 흘렀고 제조상궁은 명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만 무사히 지나가면 그렇게 생각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아 명단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어서 같은 내용을 3번, 4번 반복해서 읽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고 밤이 깊어가도 제조상궁은 촛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설날 새벽 제조상궁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피곤함을 드러낼 수 없었고 제조상궁은 각 처소를 돌며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비전으로 향하여 조용한 복도를 지나니 이미 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의례복을 정리하고 제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제조상궁은 해당 처소의 상궁을 불러 준비 상황을 물었습니다. 준비는 어떠하냐? 예, 제조상궁 마마.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로는 안 된다. 완벽해야 한다. 예, 마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비녀는 광이 나지 않는구나. 죄송합니다, 마마. 당장 다시 닦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하여라. 서두르다 실수하면 더 큰일이다. 예, 마마.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데뷔마마 앞에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마. 제조상궁은 직접 의례복을 살피며 주름은 없는지, 먼지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비녀와 놀이개도 하나하나 점검하며 색이 바랜 것은 없는지, 장식이 흔들리는 것은 없는지 살폈고, 제조상궁의 손길은 세심하여 오랜 세월 익힌 솜씨가 묻어났습니다. 중궁전으로 향하는 길에 복도를 지나며 나인들의 움직임을 살피는데 한 어린 나인이 그릇을 들고 서둘러 가고 있어 발걸음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조상궁이 멈춰 세우고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거기 천천히 가거라. 서두르다 떨어뜨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죄송합니다. 제조상궁 마마. 천천히 가되 정확하게 가거라. 어린 나인이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조상궁은 고개를 저으며 저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궁궐이란 곳이 그런 곳이었으며 제조상궁 자신도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중궁전에 도착하여 왕비의 의례복이 준비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옷감을 만져 감촉을 살피며 색을 점검했습니다. 장식 하나하나 흔들어 보며 단단한지 확인했는데 중궁마마께서 입으실 옷이니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3번 확인했다고 했느냐? 예, 제조상궁마마. 3번으로 부족하다. 한 번 더 확인하여라. 제조상궁은 후궁들의 처소도 차례로 돌며 같은 점검을 반복했고 어느 곳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설날이었고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으며 왕실의 위엄을 보여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소주방에 들러 의례 음식을 준비하는 나인들을 살피는데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하나 맛을 보았습니다. 간이 맞는지 온도는 적당한지 확인했고 떡국의 간이 약한 것을 발견하여 지적했습니다. 이 떡국은 간이 약하구나. 차분하게 하되 정확하게 맞추어라. 한 나인이 전을 부치다가 손을 대어 작은 비명을 삼키며 손을 흔들었고 제조상궁이 다가가 손을 보자고 했습니다. 손을 보자. 괜찮습니다, 마마. 보자고 했다. 제조상궁은 나인의 손을 잡아 살펴보니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고 있었고 옆에 있던 나인에게 찬물과 약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쉬어라. 다른 나인이 대신할 것이다. 아닙니다, 마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다쳤는데 어찌 일을 하겠느냐. 무리하다 더 크게 다치면 그때는 어쩌려고. 하지만 오늘은 설날인데 제가 빠지면 내 말을 따르거라. 이것도 일이다. 내 몸을 돌보는 것도 일이다. 죄송합니다, 마마. 죄송할 것 없다. 다친 손을 치료하고 쉬거라. 나인은 고개를 숙였고 제조상궁은 엄격했지만 냉정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인들의 안전도 제조상궁의 책임이었고 30년 동안 많은 나인들을 보살폈습니다. 어떤 나인은 자라서 상궁이 되었고 어떤 나인은 출궁했으며 어떤 나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제조상궁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정조 의례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고 왕과 왕비께서 의례복을 갖춰 입으시고 종묘로 향하셨습니다. 제조상궁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종묘에 도착하니 조상의 신이 앞에 제수를 올리기 위해 붉은 비단으로 꾸며진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나인들이 음식을 올리기 시작했고 떡국, 적, 포가 차례로 올라간 뒤 식혜, 육과 대추, 밤이 이어졌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정확하게 올려야 했고 제조상궁은 뒤편에 서서 나인들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며 긴장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한 나인이 그릇을 놓다가 손이 미끄러져 그릇이 흔들렸고 제조상궁의 심장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나인이 재빨리 잡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향이 피어오르고 왕께서 절을 올리시는 동안 모두가 숙연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으며 의례는 엄숙하게 진행되었고 제조상궁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종묘 의례가 끝나고 사직단으로 이동하여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같은 절차가 반복되었고 제조상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모든 것을 감독했습니다. 의례가 무사히 끝나자 제조상궁은 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고 오후에 내전 차례가 남아있어 아직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와 소주방으로 가서 내전에 올릴 음식을 점검하는데 한 나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중궁전 쪽 떡국간을 맞추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냐? 한각 정도면 될 듯합니다. 한각이면 늦는다. 내가 직접 보겠다. 마마께서 직접 하시면. 말이 많구나. 어서 안내하여라. 예, 마마. 제조상궁은 소주방 안으로 들어가 떡국을 끓이는 솥. 앞으로 가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니 간이 조금 약했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소금을 조금만 더 넣어라. 아주 조금만. 예, 마마.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다시 맛을 보자. 이제 되었다. 고명을 올리고 바로 올려라. 예, 마마. 제조상궁은 직접 고명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달걀지단이 가지런히 올라가며 파도 적당히 뿌려지는 것을 확인한 뒤 좋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중궁전으로 가거라. 조심해서 가고. 나인들이 음식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며 제조상궁은 이마에 땀을 닦았고 제 시간에 맞출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내전에서 왕실 여인들이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제조상궁은 뒤에서 지켜보았고 음식이 제 시간에 올라가며 의례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중궁마마도 흐뭇한 눈빛이었으며 의례가 끝나자 제조상궁은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지자 제조상궁은 각 처소를 돌며 마무리를 점검했고 사용한 제기를 거두고 의례복을 정리하며 남은 음식을 나누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진행되었고 나인들도 지친 기색이었지만 묵묵히 일했으며 제조상궁은 그들의 노고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이 되자 왕실 가족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고 나인들도 하나둘 물러가며 궁궐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조상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의례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긴장했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잠시 후 나인이 상을 들고 들어왔고 떡국 한 그릇과 전 몇 조각, 나물 한 접시가 놓인 소박한 상이었으며
명절 음식이라고 해도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조상궁은 상 앞에 앉아 떡국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했지만 정작 자신은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떡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 따뜻했지만 입맛이 당기지 않았고 혼자 먹는 명절 음식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으며 떡국을 먹고 있을 것이었지만 제조상궁에게는 함께할 가족이 없었고 명절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떡국을 몇 숟가락 더 먹었지만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허전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었고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고 혼자 중얼거리며 나인을 불러 상을 물렸고 창밖을 바라보니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조용했고 각 처소에서 하나둘 불이 꺼지는 것이 보였으며 오늘을 되돌아보니 큰 실수 없이 의례를 마쳤고 왕실 가족들도 만족했습니다. 제조상궁으로서 할 일을 다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일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며 제조상궁의 인생에 진정한 휴식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니 10살에 궁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고 부모님과 헤어지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과 궁궐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으며 밤마다 고향이 그리워 울었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익숙해졌고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인정받아 나인에서 상궁으로 상궁에서 제조상궁으로 올라왔으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혼인도 포기했으며 자식도 포기했고 평범한 삶도 포기했으며 궁궐이 전부가 되었고 일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며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웃으며 떡국을 먹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지만 의미 없는 생각이었고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며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침상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으며 오늘 놓친 것은 없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 있을 행사들을 생각했습니다. 제조상궁의 머릿속은 언제나 일로 가득했고 쉬는 시간에도 일을 생각했으며 잠들기 전까지도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것이 제조상궁의 삶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30년을 이렇게 살았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변화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외로웠고 많은 사람을 관리하지만 함께할 가족은 없었으며 궁궐 전체를 책임지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고 명절이 끝나도 일은 끝나지 않았으며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잠들려 애썼지만 마음속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고 외로움은 계속 남아 있었으며 긴 밤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설날 밤 제조상궁의 방에는 고요함만 흘렀고 그 고요함 속에서 혼자 하루를 마무리했으며 웃을 수 없었던 명절이었고 쉴 수 없었던 하루였으며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조상궁의 긴 하루가 그렇게 끝나갔습니다. 다음은 후궁의 처소로 가보겠습니다. 후궁은 설날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오늘 의례에서 왕을 뵐 수 있을 것이고 그 짧은 순간이라도 왕의 눈에 띄어야 했으며 혹시 왕이 자신을 기억해 주실까 기대하며 새벽부터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상궁이 머리를 빗겨주는 동안 후궁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았고 화장을 진하게 하면 왕이 싫어하실 것 같아 은은하게 했으며 옷도 화려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게 골랐습니다. 마마,
오늘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상궁의 말에 후궁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답다고 해서 왕의 눈에 띄는 것은 아니구나. 궁에는 나보다 아름다운 여인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도 마마께서는 특별하십니다. 분명 왕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4년이나 되었는데도 여전히 왕의 마음을 모르겠구나. 후궁은 입궁한 지 4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왕의 총애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었고 가끔 부름을 받아 왕을 뵙지만 그것은 짧은 만남이었으며 후궁이 원하는 깊은 애정은 아니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후궁에게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고 왕실에서 후궁의 자리는 자식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후궁은 23의 나이로 궁에 들어왔고 이제 27이 되었으며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집안이 몰락하며 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자주 불러주셨고 후궁은 총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왕의 발걸음은 뜸해졌고 새로운 후궁들이 들어오며 자리가 흔들렸습니다. 단장을 마치고 의례에 참석하기 위해 처소를 나섰고 다른 후궁들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으며 서로 눈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속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경쟁하는 사이였고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견제했으며 후궁도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전에 도착하니 이미 왕비와 대비가 자리하고 계셨고 후궁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왕이 들어오시고 의례가 시작되었으며 후궁은 왕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의연한 표정으로 의례를 주관하셨고 후궁은 왕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설렜지만 왕은 후궁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후궁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다른 후궁들도 같은 모습이었으며 모두가 왕의 시선을 기다렸지만 왕은 의례에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후궁은 실망했지만 표정을 숨겼고 국모인 왕비 옆에 앉아 의연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으며 작은 실수라도 하면 다른 후궁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었습니다. 의례가 끝나고 왕실 여인들끼리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되었고 대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으며 왕비가 그 옆에 자리했습니다. 후궁들은 자신의 순서에 따라 절을 올렸고 후궁도 대비와 왕비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소서. 대비마마, 중궁마마. 대비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란다. 왕비도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대도 복 많이 받기를. 후궁은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다른 후궁들의 인사가 이어졌으며 차례가 끝난 뒤 명절 음식이 나왔습니다. 떡국과 전, 나물이 차려졌고 후궁은 조용히 음식을 먹었지만 입맛이 당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후궁들이 있었지만 모두 각자 먹을 뿐이었고 대화도 형식적이었으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왕실 여인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으며 후궁도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오늘 왕을 봤지만 왕과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고 왕은 후궁을 알아보지도 못한 것 같았으며 그것이 후궁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처소로 돌아오니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후궁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이 명절을 즐기고 있을 것이었고 가족들이 모여 웃으며 떡국을 먹고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궁 안의 후궁에게는 그런 즐거움이 없었고 그저 왕의 부름을 기다리는 긴 오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후궁은 비파를 꺼내 조용히 연주했고 슬픈 가락이 처소 안을 채웠으며 음악 속에서 위로를 찾으려 했지만 그 위로도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외로움이 밀려왔고
비파를 내려놓으며 후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마, 혹시 대전에서 소식이 올지 모르니 준비하고 계십시오. 상궁의 말에 후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고 설날이면 왕은 중궁전이나 대비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후궁의 처소로 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기대를 하며 후궁은 단장을 다시 고쳤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오후가 깊어지며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여전히 대전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으며 후궁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왕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혹시 다른 후궁의 처소로 향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후궁은 입궁하기 전 집에서 보냈던 설날을 떠올렸고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웃으며 떡국을 먹었던 기억이 아련했습니다. 오빠는 윷놀이를 하며 장난을 쳤고 동생은 새 옷을 입고 좋아하며 뛰어다녔으며 어머니는 웃으시며 음식을 더 권하셨고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족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고 후궁은 궁에 갇힌 새처럼 자유롭지 못했으며 평생 이곳에서 왕의 부름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리웠고 특히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으며 어머니는 딸이 궁에서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 믿고 계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상궁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 저녁 진지를 드시지요. 오늘 하루 종일 거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후궁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을 준비하라고 했으며 잠시 후 상이 들어왔습니다. 떡국 한 그릇과 전 몇 조각, 나물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고 명절 음식이었지만 후궁의 상은 검소했으며 왕비나 대비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후궁은 상 앞에 앉아 떡국을 바라보았고 하얀 떡국이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지만 입맛이 당기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명절 음식은 쓸쓸했고 가족과 함께 먹던 떡국의 맛이 그리웠으며 후궁은 떡국을 한 숟가락 뜬 뒤 잠시 멈췄습니다. 상궁아, 예, 마마. 설날이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 글쎄요, 마마. 명절이라 기쁘기도 하지만 가족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대도 가족이 그립구나. 예, 마마. 하지만 저는 이미 궁에서 오래 살아 익숙해졌습니다. 마마께서는 아직 입궁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 더 그리우실 것입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익숙해지지 않는구나. 언제쯤 익숙해질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마마. 그럴까?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구나. 익숙해진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닐까? 마마, 괜찮다. 그냥 혼잣말이다. 후궁은 떡국을 몇 숟가락 먹었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억지로 삼켰습니다. 역시 설날 음식은 가족과 함께 먹어야 맛이 나는 법이구나. 마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좋은 날이라. 언제쯤 올까? 4년이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구나. 마마, 왕께서 분명 마마의 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왕께서는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후궁은 쓸쓸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상을 물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먹겠다. 물리거라. 마마, 조금만 더 드십시오. 오늘 하루 거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입맛이 없구나. 물리거라. 예, 마마. 상궁이 상을 물리고 나가자 후궁은 다시 혼자 남았고 처소는 고요했으며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후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전 쪽을 생각했고 왕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다시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결국 대전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고 후궁은 침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왕의 부름은 없었고 후궁은 또 하루를 홀로 보냈으며 내일도 같은 기다림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후궁은 왕을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고 왕을 몇 번 뵙지도 못했는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총애를 받고 싶었고 왕의 마음을 얻고 싶었으며 무엇보다 왕자를 낳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욕망인지 후궁은 알 수 없었지만 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왕의 총애가 필요했고 자식이 필요했으며 그것 없이는 후궁의 자리가 위태로웠습니다. 후궁은 다른 후궁들을 떠올렸고 특히 왕자를 낳은 후궁이 생각났으며 그 후궁은 이제 당당하게 처소를 드나들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후궁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질투가 일었고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후궁을 불렀고 그마저도 짧은 만남이었으며 왕은 후궁과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의무를 다하고 떠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후궁은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왕은 점점 멀어져 갔고 이제는 언제 다시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었으며 그 불확실성이 후궁을 괴롭혔습니다. 후궁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고 만약 왕자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으며 나이가 들어 왕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불안했습니다. 궁에서 총애를 잃은 후궁의 말로는 비참했고 쓸쓸하게 늙어가며 아무도 찾지 않는 처소에서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후궁은 그런 미래가 두려웠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후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었으며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궁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어 울 수는 없었으며 베개를 꼭 껴안고 작은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명절이 끝나도 후궁의 외로움은 끝나지 않았고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후궁은 그 외로움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궁에 들어올 때는 화려한 삶을 꿈꿨지만 실상은 외로움과 불안뿐이었고 매일 밤 왕의 부름을 기다리며 지쳐갔습니다. 후궁은 눈을 감고 잠들려 애썼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마음속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으며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여인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습니다. 설날 밤 후궁의 처소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으며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여인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이었지만 후궁에게는 감옥과 같았고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었으며 그저 왕의 부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후궁의 긴 밤이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세자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세자빈은 설날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어둠이 채 걷히기 전부터 눈을 떴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으며 의뢰에서 절을 올릴 때 손의 위치는 어디여야 하는지, 앉을 때 무릎은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일어날 때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온 왕실이 모이는 날이었고 세자빈은 미래의 국모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했으며 작은 실수라도 하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었습니다. 20살이 막 지난 세자빈은 아직 어렸지만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할 무게는 무거웠고 19살에 혼인하여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여전히 궁궐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유롭게 자랐고 실수를 해도 웃으며 용서받았으며 편하게 웃고 뛰어놀 수 있었지만
궁궐에 들어온 뒤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궁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깨웠고 세자비는 이미 깨어 있었지만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상궁이 머리를 빗겨주는 동안 세자비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드러내서는 안 되었으며 오늘 하루만큼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마마, 오늘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상궁의 말에 세자비는 작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아름다운 것보다 완벽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마마께서는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과연 그럴까? 지난번 데뷔전을 찾아뵀을 때 저를 올리는 순서를 잘못 기억했지 않았느냐? 그것은 작은 실수였습니다, 마마. 데뷔마마께서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다. 데뷔마마의 눈빛을 보았다. 실망하셨다. 나는 더 잘해야 한다. 세자비는 입궁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아직도 궁궐의 복잡한 예법에 익숙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상궁에게 예법을 배웠지만 외울 것이 너무 많았으며 조금이라도 틀리면 지적을 받았고 그때마다 세자비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상궁이 세자빈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 올리고 비녀를 꽂았으며 화려한 놀이개를 달고 의뢰복을 가져왔습니다. 의뢰복은 무거워서 세자빈의 어린 어깨를 눌렀지만 참아야 했고 옷을 입는 동안에도 세자빈은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마마, 진정하십시오. 마마께서는 잘하실 것입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는구나. 마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입니다. 세자비는 상궁의 말대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뢰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저를 올릴 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앉을 때와 일어날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계속 되새겼습니다. 단장을 마치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며 의뢰복을 입은 세자비는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 긴장이 숨어 있었고 세자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완벽해야 한다고,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미래의 국모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처소를 나서 의뢰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고 복도를 지나는 동안 세자비는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신경 썼으며 품위를 잃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상궁들과 나인들을 만났고 그들은 세자빈을 보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으며 세자빈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내전에 도착하니 이미 왕실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대비와 왕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으며 후궁들도 차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비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고 걸어가는 동안에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소서. 대비마마, 중국마마. 대비께서 세자빈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도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란다. 세자빈, 올해는 더욱 예법을 익히도록 하여라. 예, 대비마마. 명심하겠습니다. 왕비도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은 세자빈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빈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올해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란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에 세자빈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고 왕비는 세자빈이 임신하기를 바라고 계셨으며 세자빈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그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세자빈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예, 중국마마. 노력하겠습니다. 세자빈은 자리로 가서 앉았고 앉는 동안에도 무릎을 모으고 허리를 곧게 펴며 자세를 유지했으며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긴장했습니다. 세자가 들어오시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를 올렸고 세자빈도 정중하게 절을 했으며
세자는 세자빈을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특별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의례가 시작되고 세자빈은 세자의 옆에 앉아 조용히 의례를 따랐으며 왕과 왕비께서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는 의례가 진행되었고 세자빈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올릴 때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했고 손의 위치를 정확히 하려 애썼으며 앉을 때와 일어날 때도 천천히 움직이며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세자빈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고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완벽하게 행동하려 했으며 특히 대비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혹시 실수를 하면 대비께서 실망하실까 두려웠습니다. 의례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세자빈의 무릎은 저렸지만 표정을 흐트러뜨릴 수 없었으며 끝까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의례가 끝나고 왕실 여인들끼리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되었고 세자빈은 대비와 왕비께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대비께서 세자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자빈, 오늘 의례를 잘 따랐구나. 감사합니다, 대비마마.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절을 올릴 때 손의 위치가 조금 높았다. 세자빈은 가슴이 철렁했고 역시 대비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으며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비마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확하게 익혀야 한다. 세자빈은 미래의 국모이니 완벽해야 한다. 예, 대비마마. 명심하겠습니다. 세자빈은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마음이 무겁고 실망스러웠으며 자신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명절 음식이 나왔으며 세자빈은 조용히 음식을 먹었지만 입맛이 당기지 않았고 대비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자빈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으며 의례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했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뻐근했으며 무릎도 아팠지만 참았던 것들이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마마, 오늘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상궁의 말에 세자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대비마마께서 지적하셨다. 절을 올릴 때 손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마마. 작은 것이 아니다. 세자빈에게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세자빈은 침상에 앉아 잠시 쉬었고 오후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며 세자빈은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이 명절을 즐기고 있을 것이었고 가족들이 모여 웃으며 떡국을 먹고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세자빈은 친정이 그리웠고 특히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으며 어머니께 편지라도 쓰고 싶었습니다. 세자빈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고 종이를 펼쳤지만 실제로 보낼 수 있는 편지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쓰는 편지였습니다. 궁에서 세자빈의 편지는 모두 검열을 받았고 진심을 담을 수 없었으며 그저 형식적인 안부만 전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자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세자빈은 눈을 감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으며 따뜻한 미소를 짓던 어머니, 딸을 꼭 안아주시던 어머니, 위로해 주시던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신지요. 딸은 궁에서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온 왕실이 모여 의례를 지냈고 딸도 세자빈으로서 의례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의례복을 입고 절을 올렸으며 대비마마와 중궁마마께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자빈은 붓을 내려놓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내용이었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으며
세자비는 다시 붓을 들어 마음속으로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딸은 매일 두렵습니다. 실수할까봐, 예법을 잘못 따를까봐, 대비마마께 실망을 드릴까봐 두렵습니다. 오늘도 대비마마께서 딸의 작은 실수를 지적하셨고, 딸은 완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딸은 아직 20살입니다. 19살에 혼인했고,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는데, 완벽해야 한다는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세자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붓을 잡은 손이 떨렸으며 마음속으로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딸은 친정이 그립습니다. 어머니 품이 그립고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이 그리우며 오빠와 동생들의 웃음소리가 그립습니다. 친정에서는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었지요.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떡국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고, 오빠는 윷놀이를 하자고 졸랐으며, 동생은 새 옷을 입고 좋아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족을 바라보셨고, 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며 음식을 더 권하셨습니다. 세자비는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고, 마음속으로 편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궁에서는 혼자 떡국을 먹어야 하고 아무도 딸과 함께 웃어주지 않습니다. 세자저하께서는 딸에게 친절하시지만 사랑은 느껴지지 않고 우리는 부부이지만 서먹하기만 합니다. 세자저하께서는 오늘도 잠시 들르셨다가 대비마마를 뵈러 가셨고 딸과 함께 저녁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자비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계속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왕비마마께서는 딸에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후사를 잇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딸은 아직 임신하지 못했고 혼인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딸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만약 후사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자빈의 자리가 흔들릴까요? 딸은 두렵습니다. 세자빈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으며 소리를 내어 울 수는 없었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딸은 때때로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궁에 들어오지 않고 친정에서 평범하게 자라 평범한 남자와 혼인하여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남편과 함께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딸은 이미 세자빈이 되었고 미래의 국모가 되어야 하며 평생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자빈은 눈물을 닦고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으로 썼습니다. 어머니, 딸은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울고 싶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자빈이 함부로 친정을 드나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도 실제로 보낼 수 없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쓸 뿐입니다. 어머니,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효도하지 못하는 불효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딸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딸 올림. 세자비는 붓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으며 실제로 쓴 종이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쓴 편지였지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세자비는 눈물을 닦고 창밖을 바라보았고 저 멀리 친정 쪽을 생각하며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기를 빌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자가 처소를 방문하셨고 세자비는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저하, 어서 오십시오. 세자는 방 안으로 들어오시며 세자빈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의뢰에서 수고가 많았소. 감사합니다, 저하. 세자는 자리에 앉으시고 세자빈도 그 옆에 앉았으며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세자와 세자빈 사이는 여전히 서먹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깊은 애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자빈 대비마마께서 오늘 그대를 칭찬하시더이다. 세자빈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와? 하지만 대비마마께서는 제게 절을 올릴 때 손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를 위한 가르침이요. 대비마마께서는 그대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요. 예, 저아. 알고 있습니다. 세자빈, 그대는 아직 젊소.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하지만 저하 대비마마께서는 제게 완벽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소. 세자빈은 미래의 국모이니 완벽해야 하오. 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오. 세자빈은 세자의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고 세자는 잠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오늘 밤은 대비마마를 배워야 하오. 예, 저하. 편히 가십시오. 저하, 혹시 무엇이오? 아닙니다. 편히 가십시오. 세자빈은 세자와 함께 저녁을 드시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고 세자가 나가시고 세자빈은 다시 혼자 남았으며 세자와의 짧은 만남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궁이 들어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세자빈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떡국 한 그릇이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고 구절판에는 색색의 나물과 고기가 담겨 있었으며 전유어 몇 가지와 식혜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이었지만 혼자 먹는 상은 쓸쓸했고 세자빈은 떡국을 한 입 든 뒤 잠시 멈췄습니다. 역시 설날 음식은 가족과 함께 먹어야 맛이 나는구나.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 친정이 그리우십니까? 그립다. 참으로 그립구나. 마마께서 친정을 방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 세자빈이 함부로 친정을 드나들 수 없다.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것도 자주는 안 된다. 마마. 상궁, 친정에서는 설날이면 무엇을 했느냐?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덕담을 해주셨고 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며 음식을 더 권하셨습니다. 나도 그랬다.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떡국을 끓이셨고 떡을 직접 썰어 넣으셨지. 오빠는 윷놀이를 하자고 졸랐고 동생은 새 옷을 입고 좋아하며 방방 뛰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남매에게 덕담을 해주셨고 세뱃돈도 주셨지. 세자비는 그때가 그리워 눈물이 났고 떡국을 몇 숟가락 더 먹었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억지로 삼켰습니다. 괜찮다. 이것이 내 운명이니 받아들여야지. 세자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으며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상을 물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먹겠다. 물리거라. 마마, 조금만 더 드십시오. 오늘 하루 거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입맛이 없구나. 물리거라. 예, 마마. 상궁이 상을 물리고 나가자 세자비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밤이 깊어지고 있었으며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세자비는 달을 보며 친정 부모님을 생각했고 부모님도 같은 달을 보고 계실까 궁금했으며 혹시 딸을 그리워하고 계실까 생각했습니다. 세자비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으며 의례를 무사히 마쳤지만 마음은 무거웠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세자빈을 짓눌렀습니다. 20살의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고 세자빈은 미래를 생각했으며 언젠가는 왕비가 될 것이고 국모로서 온 나라를 책임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만으로도 두려웠고 지금도 버거운데 앞으로는 어떻게 견뎌낼지 걱정이었습니다.
세자비는 눈을 감고 잠들려 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이 세자빈을 괴롭혔으며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날 밤 세자빈의 처소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20살의 어린 세자빈은 혼자 하루를 마무리했으며 완벽해야 한다는 무게를 혼자 감당하며 외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세자빈의 긴 밤이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날이 지난 궁궐을 둘러보겠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려했던 명절은 끝났고 궁궐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의례복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사람들은 이제 일상의 옷을 입고 각자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명절의 화려함은 사라졌고 붉은 비단으로 꾸며졌던 제단도 치워졌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졌던 음식들도 모두 정리되었고 궁궐은 다시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어린 궁녀 순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순이는 설날 다음 날 아침에도 다른 날과 똑같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어제의 명절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떡국을 먹었고 명절 음식을 맛보았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평소의 밥과 국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제의 특별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순이는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린 나인들도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고 상궁들은 이미 각 처소를 돌며 하루 일과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어제 떡국을 먹으며 고향을 그리워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 생각이 다시 났고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일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이야, 대전 쪽 청소는 끝났느냐? 선배 나인이 물었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중궁전 쪽으로 가거라. 오늘은 명절이 끝났으니 더욱 깨끗이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순이는 빗자루를 들고 중궁전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어제 본 화려한 의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왕과 왕비께서 의례복을 입고 계셨고 붉은 비단과 화려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정갈한 음식들이 제단에 올려졌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평범한 궁궐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순이의 마음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순이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절의 특별함이 사라진 뒤 더욱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품속에서 어머니가 주신 천 조각을 꺼내 만졌습니다. 이 천이 순이에게는 유일한 위로였고 힘들 때마다 이 천을 만지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내년 설날이 되면 다시 떡국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때도 순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혼자 눈물을 흘릴 것이었습니다. 중궁전에 도착하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닦으며 어제 이곳에서 왕실 여인들이 차례를 지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왕비와 후궁들, 세자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고 순이만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일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저 높은 분들도 외로울까?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지만 그분들도 가족이 그리울까? 순이는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저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었고 그분들의 마음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이는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돌아와 벽에 기대어 앉았고 지친 몸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어린 나인들도 함께 쉬고 있었고 누군가는 벌써 졸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발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넌 집이 그립지 않니? 옆에 앉은 나인이 물었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립다. 특히 설날이면 더 그리워. 나도 그래. 어제 떡국을 먹으며 집에서 먹던 떡국이 생각났어.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신 떡국은 참 맛있었는데.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아마 오래 걸릴 거야. 두 소녀는 잠시 침묵했고 각자 집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쉬는 시간은 길지 않았고 곧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순이는 일어나 다시 복도로 나갔고 오후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자 순이는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지만 간단한 밥과 국뿐이었고 어제 먹었던 떡국과는 달랐습니다. 순이는 밥을 먹으며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순이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품속에서 어머니가 주신 천조각을 꺼내 꼭 쥐었고 어머니의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했고 또 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순이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상궁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조상궁은 설날 다음 날에도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제 의뢰가 무사히 끝났지만 이제는 그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사용한 제기들을 정리하고 의뢰복을 보관하며 각 처소의 정리 상태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제조상궁은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각 처소를 돌기 시작했고 먼저 제기를 보관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기들은 모두 깨끗이 닦여 있었고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조상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복을 보관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왕과 왕비의 의뢰복부터 시작하여 왕실 여인들의 의뢰복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옷에 더러운 곳은 없는지, 손상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옷은 세탁이 필요하구나. 조심스럽게 세탁하여라. 제조상궁은 나인에게 지시했고 나인은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예, 제조상궁 마마. 제조상궁은 소주방으로 갔습니다. 어제 사용한 그릇들이 모두 정리되었는지 확인했고 남은 음식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안심했습니다. 제조상궁의 일은 명절이 끝나도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명절이 끝난 뒤의 정리가 더 중요했고 제조상궁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점검했습니다. 각 처소를 돌며 나인들의 일을 감독했고 부족한 부분은 즉시 지적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조상궁은 잠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혼자 먹었던 떡국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조상궁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절의 화려함이 사라진 뒤 더욱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제조상궁은 창밖을 바라보며 30년을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외로웠고 많은 사람을 관리하지만 함께할 가족은 없었습니다. 명절이든 평일이든 제조상궁의 삶은 같았습니다. 잠시 쉬다가 제조상궁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고 저녁까지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조상궁은 다시 각 처소를 돌기 시작했고 저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제조상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지만 간단한 상이었고 혼자 먹는 저녁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제조상궁은 몇 숟가락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제조상궁은 침상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조상궁의 머릿속은 언제나 일로 가득했고 잠들기 전까지도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긴 하루가 그렇게 끝나갔습니다. 다음은 후궁의 처소로 가보겠습니다. 후궁은 설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왕의 부름을 기다렸지만 결국 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실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후궁은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단장했던 모습을 떠올렸고 왕이 오실까 기대하며 화장을 고쳤던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특별한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후궁은 다시 기다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후궁은 비파를 꺼내 조용히 연주했고 슬픈 가락이 처소 안을 채웠습니다. 마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산책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상궁이 물었지만 후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여기 있겠다. 마마,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쯤 올까? 4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구나. 마마, 왕께서 분명 마마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궁에는 나보다 젊고 아름다운 후궁들이 많다. 마마, 괜찮다. 그냥 혼잣말이다. 후궁은 비파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늙어가야 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후궁에게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왕의 부름을 기다려야 했고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후궁은 하루 종일 처소에 머물렀고 비파를 연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후궁은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한 상이 들어왔고 후궁은 몇 숟가락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혼자 먹는 저녁은 쓸쓸했습니다. 밤이 되자 후궁은 침상에 누워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왕의 부름은 없었고 내일도 같을 것이었습니다. 후궁은 눈을 감고 잠들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긴 밤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자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세자빈은 설날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제 긴장하며 의례에 참석했던 것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고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세자빈은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처럼 화려하게 단장할 필요가 없었고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예법 공부를 해야 했고 상궁이 와서 어제 의례에서 틀렸던 부분을 지적할 것이었습니다. 세자빈은 한숨을 쉬며 책상 앞에 앉았고 예법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음속으로 썼던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상궁이 들어와 예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세자빈은 어제 틀렸던 절하는 자세를 다시 연습했습니다. 마마, 손의 위치가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내리십시오. 이렇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릴 때 허리를 조금 더 굽히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요? 조금 더 천천히 하십시오. 너무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자빈은 계속 연습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했지만 상궁은 계속 지적했습니다. 세자빈은 지쳤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해야 했고 실수해서는 안 되었으며 미래의 국모로서 모든 것을 제대로 익혀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자빈은 잠시 쉬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고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세자빈에게는 휴식이 없었습니다. 계속 배우고 연습해야 했고 그 무게가 세자빈을 짓눌렀습니다. 세자빈은 눈을 감고 친정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웠고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리웠으며 오빠와 동생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추억일 뿐이었고 세자빈은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자빈은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세자는 오늘도 오지 않으셨고 세자빈은 혼자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고 몇 숟가락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되자 세자빈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예법을 공부했고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지만 세자빈은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각 처소에서 여인들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궁녀순이는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품속에서 어머니가 주신 천조각을 꺼내 꼭 쥐고 잠들었고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조상궁은 오늘도 마지막까지 일했습니다. 모든 것을 점검하고 정리한 뒤에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고 피곤한 몸을 침상에 누였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후궁은 오늘도 왕의 부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고 후궁은 비파를 연주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창밖의 달을 보며 언젠가는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자빈은 오늘도 예법을 공부했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저녁이 되어 침상에 누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지만 세자빈은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궁궐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여인들은 각자의 슬픔을 안고 잠들었고 명절이 지나가도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모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궁궐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설날이 지난 궁궐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상 속에 숨어있는 외로움과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고 화려한 궁궐 안에서 여인들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며 궁궐의 여인들은 다시 일어나 각자의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설날이 지난 궁궐의 밤이 그렇게 깊어갔습니다.